반갑습니다, 선생님들. 11월 한 달을 위한 빠르고 아주 강력한 5분 전략 브리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달은요, 우리 아이들 삶에 성품이라는 정말 중요한 씨앗을 심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 짧은 5분이 앞으로의 한 달, 그리고 아이들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 강력한 전략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11월 작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이 시간은요, 그냥 단순한 지침서 안내가 아니에요. 이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의 미션을 위한, 일종의 승리를 위한 코치의 작전판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아이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우리의 전술, 지금부터 하나씩 그려볼 테니까요, 모두 집중해 주시죠. 우리의 핵심 전략, 바로 이 세이노트는 이 3단계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첫째, 아이들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딱 확립하고요. 둘째, 세상을 보는 눈, 즉 세계관을 제대로 정립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삶으로 말씀을 적용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전략은 이 하나의 말씀에 딱 고정되어 있어요.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하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자, 드디어 11월의 대주제를 소개합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 파트 2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뭔지 배웠다면 올해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머리로 아는 걸 넘어서서 아이들 삶 속에서 이 성품들을 어떻게 경작해 나갈 것인가, 그 구체적인 훈련법에 집중할 겁니다. 이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마음의 중심을 바꾸는 아주 실질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는 훈련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바로 여기 이 슬라이드에 이번 달 우리의 게임 플랜이 전부 다 담겨 있습니다. 오래 참음, 착함, 신실함, 온유, 그리고 절제. 이 5가지 덕목. 이게 각각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나하나가 모여서 아이들 삶에 아주 견고한 성품의 나무를 세우게 될 겁니다. 이 로드맵 따라서 한번 힘차게 달려가 보시죠. 1주차, 우리의 첫 번째 전술은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근데 선생님들, 아이들한테 참아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그냥 수동적으로 꾹 견디는 거, 이걸 떠올릴 거예요. 그쵸?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이미지처럼요, 거친 파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끝까지 노를 저어가는 적극적인 인내입니다. 뭐랄까,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는 그런 근육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한마디, 슬럼프는 실력이 쌓이는 기간이다. 와, 이거 진짜 아이들에게 슬럼프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꿔줄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선생님들께서 이 말을 꼭 기억하셨다가 아이들에게 전해주세요. 성적이 좀 떨어졌을 때나 친구랑 다퉜을 때 그 힘든 시간이 실패가 아니라는 거, 오히려 내면의 실력과 성품이 더 깊어지는 특별한 성장총이라는 걸요. 그래서 핵심은 바로 적용입니다. 슬럼프에 빠진 친구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아이들한테 한번 툭 던져보세요. 아마 처음엔 힘내 이런 평범한 대답이 나오겠죠. 바로 그때 선생님께서 적극적인 인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제안할 수 있을까? 라고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주시는 겁니다. 아이들이 오래 참음을 실제 삶의 문제에 적용하는 정말 훌륭한 훈련이 될 거예요. 2주차 전술은 착함, 즉 양선입니다. 세상은 종종 착한 사람을 그냥 모두에게 좋은 사람, 갈등을 피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지침서는 이걸 나이스한 것과는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진짜 착함은 나침반처럼 명확한 기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소신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게 진짜 착함이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 이걸 아이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적인 착함에는 줏대가 있어요. 모든 걸 그냥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라는 굳건한 척추가 바로 서 있는 상태인 거죠. 이 척추가 있어야 친구들의 잘못된 요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지침서에 나오는 그 민수 이야기 꼭 활용해 보세요. 친구의 잘못된 부탁과 우정 사이에서
착한 선택은 뭘까? 이 질문은 아이들에게 정말 현실적인 딜레마를 던져주거든요. 어쩌면 좀 불편한 토론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관계의 압박 속에서 진정한 착함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정말 귀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3주차에는 신실함, 바로 충성에 집중합니다. 신실함은요, 화려한 꽃이나 열매가 아니에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깊이 뿌리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냥 맡은 일에 꾸준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실함의 핵심이죠. 이 통찰은 정말 강력합니다. 우리는 종종 반짝이는 재능이나 임기응변을 높이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꾸준하고 한결같은 성실함을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루키서를 보면 룻이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저 매일 묵묵히 이삭을 줍는 그 작은 일에 충실했을 뿐이에요. 바로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점, 아이들에게 꼭 강조해 주세요. 자, 이 질문으로 신실함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한번 연결시켜 보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번 주에 해야 할 중요한 일 3가지를 직접 적고 발표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확인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는 것 자체가 바로 신실함의 훈련이라는 걸 알려주세요. 작은 성공의 경험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4주차에는 온유를 다룹니다. 와, 지침서에 나오는 이 비유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바로 길들여진 야생마. 여기엔 2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 원래 야생마처럼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가졌다는 것. 둘째, 근데 그 힘이 주인을 위해서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것. 이처럼 온유는 힘이 없는 약함이 아니라 엄청난 힘을 올바른 목적을 위해 다스리는 통제된 힘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온유는 그냥 타고나는 성격 같은 게 아니라 철저히 훈련된 강함이에요. 혈기왕성했던 젊은 시절의 모세 기억하시죠? 그가 40년이라는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잖아요. 바로 이렇게 우리의 본성을 다스리는 훈련을 통해 온유는 얻어진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온유를 훨씬 더 깊이 고민하게 될 거예요. 내 고집을 꺾기 위해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 이 질문 나눌 때 선생님께서 먼저 자신의 연약함과 훈련의 필요성을 솔직하게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훨씬 더 마음을 열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게 될 겁니다. 자, 이번 달 우리의 마지막 전술, 절제입니다. 이 그림처럼 마치 외줄 위에서 균형을 잡는 것과 같아요. 공부, 친구, 스마트폰, 감정, 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딱 잡는 자기관리 능력. 정말 중요하죠. 절제가 왜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지 그 이유를 꼭 설명해 주셔야 해요. 그건 바로 절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다른 모든 열매들을 지키는 최종 방어선이자 수문장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절제가 무너지면 인내도 친절도, 신실함도 전부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이 질문은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시간 관리, 감정 조절, 물질 사용 같은 것들 중에 가장 자기 관리가 필요한 영역은 뭘까? 솔직하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우리의 고백이 아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 최종 브리핑에 있습니다. 이번 달 가르침이 정말 영향력 있도록 이 4가지 코칭 필수 원칙을 꼭 기억해 주세요. 결국 우리가 먼저 살아내야 합니다. 이 영감 넘치는 질문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11월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성품의 씨앗을 심는 그런 위대한 일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아이들의 삶에 맺힐 그 풍성한 열매를 함께 기대합시다. 11월도 화이팅입니다.